안녕하십니까. 재활외과 민초의사 김경태입니다. 현재 의정 갈등이 제 경험상 이것은 전쟁이고 세계 최고의 K의료가 의료 폭망이 될 수 있음에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스러움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예과 4년, 예과 2년, 본과 4년을 보내야 합니다. 의대는 성적으로 인한 유급이 많아서 졸업하고 면허증을 따는데 6년이 7년, 8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공의 시절인 인턴 1년, 레전트 4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특히 필수과의 전공의 시절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남자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38개월, 만 3년 2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바로 개업하거나 봉직의로 병원에 취직하거나 또는 펠로우, 전임이 임상강사라는 명칭하에 1년 내지 3년 기간을 보내면서 수술이나 시술을 좀 더 습득하고 개업, 봉직이 대학에 남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부와 시험이라는 시간을 군 생활 기간을 빼고도 최소 12년 내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대, 30대 초반의 황금 같은 시절이 지나가는 힘든 시간들입니다. 저는 8호 학번입니다. 1985년 당시에는 전국의 민주화 투쟁이 학내 민주화 투쟁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저희 대학은 의대 설립 후 5년이 지났지만 자체 의대 건물이 없어서 타 대학 빈 강의실, 실습실을 전전하면서 교육받았습니다. 자체 의대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안건으로 대학생활 매년 데모하게 되었고 제가 인턴 시절에는 의대 건물 설립을 위한 대학 학생들 데모가 그 해에는 오래 지속되어 학생들 유급 문제가 대두되고 결국 인턴 레지던트 쌤들이 동조하고 일부 교수님들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 총장, 이사장, 이사분들이 목사님, 장로분님들이라서 저희의 정당한 이 안건, 즉 의대 설립 후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의대 자체 건물이 없고 의대 건물 신청을 해달라는 이 안건은 당시 암 전문 대학병원으로 빈 병실이 없었고 입원 예약이 밀려 있었지만 병원 재정은 어렵다는 변명과 데모와 점거 등 불법에 대한 원칙 고수로 결국 건물 신축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데모가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학생들 일부와 저희 인턴은 거의 90% 이상 유급이 되었고 일부 교수님 사직, 일부 교수님은 학생들 데모에 동조했다는 것으로 퇴사당했습니다. 유급 이후 다시 6개월의 추가 인턴 생활을 포함한 1년이란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고 병원도 유명 교수님들이 떠난 이후 병원도 힘들어져 직원들 월급도 수개월씩 밀리고 이전과 같은 명성은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치료받으시던 그리고 수술이 예약된 환자분들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의정 갈등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핫 이슈가 필수 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부족,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건강보험 재정의 점진적 소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2월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의사들 입장에서 특히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핫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많이 부족하고 더구나 2,000명이라는 현 의대생 숫자 3,000명의 60%가 넘는 수를 갑자기 확대한다는 안에 많은 의사들이 황당해 했습니다. 2024년 3월 17일 박민수 차관이 인터뷰에서 의협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1년 동안 의사와 의협단체와 많은 소통을 거쳤고 이 숫자는 현실적인 최소한의 숫자로 절대 타협이 될 수 없다. 전공의들의 사직이라는 단체 행동은 국민들을 급박하는 것이고 교수님들도 사직하게 되면 똑같이 행정처분과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단체 행동 패턴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다 했습니다. 윤 대통령님도 의대 정원이 의료개혁의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과연 현재 이 K의료가 이렇게 급격한 의료개혁이 필요할 정도인지 의대 충원이 2,000명이 꼭 필요한지 한 번에 2,000명이 늘었을 때 대학 교육이 가능한지 이것으로 핫 이슈들이 해결되는지 이 의정 전쟁의 해결책은 없는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현재의 K의료가 이렇게 급격한 의료개혁이 필요한지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OECD 평균에 유일하게 못 미치는 것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입니다. OECD 평균 3.7명, 우리나라 2.6명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2.6명이고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32%로 OECD 평균을 훨씬 추월하고 있어서 미래에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의 항목은 우리나라가 인구당 병원 수, 병상수 1위, 지역별 의사 분포가 가장 고른 나라, 보유하고 있는 CT, MRI, 펫 스캔, 예방접종률이 OECD 평균보다 홀등이 많습니다. 일반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고 외래 진료 건수, 대면 진료 건수도 월등히 많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료한 비율도 OECD 평균입니다. 의료 대기 시간이 되는 세 가지 수술 대기 시간도 OECD 평균은 50% 이상이 3개월 이상 기다리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당일 수술도 가능한 최고입니다. 더욱더 진료비 단가도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OECD 평균 70에도 훨씬 못 미치는 48입니다. 의료 질적인 면을 다루는 평균 기대 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영아 사망률도 OECD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유튜브 지식의 칼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도 기대 수명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적고 의사를 더 많이 만나고 더 입원 검사 수술도 많이 하는 세계 최고의 의료 K의료입니다. 다음은 의대 충원이 2,000명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책정한 숫자이고 그 기본으로 제시한 세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대 홍윤철 교수님 논문은 의사 인력 과연 부족한가입니다. 그리고 논문 내용에 지금 의료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도 인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가 증가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KDI 논문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그 주장은 2030년까지 5%씩 증가로 첫해 153명 증가시켜서 점진적 증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문에 2035년 2만 3, 4천 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의료내 신경외과, 방사선과 등 각과에서 이 보건소의 추론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언급이 또한 있으며 저자분도 인터뷰에서 이 논문은 2019년 의료 기술을 고정시켜서 2035년 예상했기 때문에 의료 기술 발전을 반영시키면 진료 효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의사 수가 과잉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어디에도 2,000명이 필요하고 이 숫자가 최소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2022년 수도권 내 대형 병원들이 수도권 내 분원 설립을 각 지자체에서 성인이 떨어졌고 그 병상 수가 6,600개 이상이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빅5 병원들의 전공의생 비율이 빅5 병원 내 의사 수가 40%가량이며 전체 전공의 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필요 TO는 매년 수련 병원 내 수술 건수, 환자 건수, 검사 건수, 논문 건수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데 만약 수도권에 6,600병상이 2029년 말에서 2030년 예정된 완공 이후 어떻게 이 해당 교수와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이면 각 지방대학교 병원 내 교수와 전공의 TO가 수도권으로 거의 몰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지방대학 병원에서는 교수와 전공의 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구인난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 전공의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이번 막대한 의대 정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명이 한 해에 충원이 되면 대학 교육은 가능한 것입니다. 충북 의대인 경우 한 해 49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됩니다. 1년 동안 강의실, 실습실 만드는 걸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타 대학 빈 강의실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던 의사입니다. 정말 쉽지 않고 기초의학 교수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방송에 자주 나온 카데바도 정말 수급이 안 됩니다. 저희 때에도 한 카데바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상 되면 실습 자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의대 교수님들은 병원 진료를 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강의를 1강, 2강, 3강 반복할 시간도 안 됩니다. 또한 의대 교육을 평가하는 한국의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입원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의대 정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불인정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예가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입니다. 다음은 의료 핫이슈 해결책입니다. 먼저 2017년 이대 목동병원 미수가 사망 사건을 봐야 합니다. 당시 사망한 미수가의 명복을 빌며 그 보호자분들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총 5명이 기소되고 4명이 구속됩니다. 그중 담당 교수는 당시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었지만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구속이 중지되었지만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에 걸쳐 재판이 이루어졌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감염 관리에 대한 병원 시스템 실패, 감염 관리에 대한 수가 체계 미비, 소아 환자를 위한 수액제 미비 등의 문제를 다른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 이후 소청과 지원율은 113.6%에서 25.5%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미국의 20만원, 25만원인 진료비가 우리나라 진료비 1만 5천원이라는 저수가 문제와 소아 환자의 급락으로 소아과 폐업한 병원이 5년간 662곳에 달합니다. 필수 의료 부분은 이런 의료 저수가 문제, 특히 MRI, CT 검사 건수당 비용보다 사람에 대한 수가, 예를 들어 암 절제술, 흉부 개용술, 뇌수술 등 4시간, 8시간 걸리는 수술 등의 수가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에 2건씩 의사에 대한 신규 소송이 걸리고 있는 현재의 의료 상황상 아무리 100건의 수술을 잘해서 명의화가 되어도 한 건의 의료사고로 긴 소송과 큰 보상금을 감당하게 되는 현실에서 12년, 14년 젊은 시절을 매진하는 의사가 되었는데 누가 이런 과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과를 권할 수 있을까요? 의대생, 의사 수가 많아지면 낙수효과로 결국 나아진다고 하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알바해서라도 몇 년을 재신청해서라도 원하는 과, 인기 있는 과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필수과를 전공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을 낙수과 선생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의료 부족은 수도권 대형 병원이 분원 설립을 신청했을 때 지방으로 유도해서 의사들이 순환 근무를 추진했더라도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며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사 사관학교를 오래전부터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 중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필수 의학과를 마칠 때까지 국가에서 모든 경비와 전공의 티오까지 해결해줘서 의사 면허 후 2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순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응급의학과 진료 시 저수가의 정책 수정과 법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응급 환자의 응급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나고 일반 골절 환자분들은 소청과 병원, 정형외과 전문병원 응급실에서 1차로 의식이 혼미하고 복강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그곳에서 안 될 때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환하게 되는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이용의 증가와 중증 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상승, 반대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로 매년 2조가량의 적자가 향후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 수가 증가되면 의료비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현재는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비만, 탈모, 기미 등이 의료 쪽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의료비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가 수가 증가되면서 이전에는 상방 합의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이 소송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전체 소송 비용이 증가되는 것처럼요. 이런 재정 소멸은 결국 보험료를 증가에 대한 논의, 민영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지만 현재의 급여 항목을 100대 100으로 비급여로 일부 변경해 나감으로써 연착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전쟁의 해결책입니다. 먼저 앞 의문 사항들에 대한 결론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의료개혁은 오히려 세계 최고의 K의료를 수년 내지 수십 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은 지금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교육이 어렵고 부실 교육이 될 가능성과 심지어 대학 인정이 안 될 경우 폐교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의료 핫 이슈에 대한 필수 의료 패키지보다는 확실한 의료 수가 정상화와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의료 개혁의 안건은 문정부 시절 근보 재정을 1년 만에 3조나 감소하게 했던 문케어를 만드는 데 주축이 되고 한참 전국적인 코로나 시절 힘들었던 의사들 뒤통수를 친 의대 정원 400명 확대, 공공병원 설립 등의 안을 만드는 데 주축이 된 사람들인 박민수 차관과 제자들이 유급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나온 김윤 교수, 정경실 정책관 등이 주축이 된 이 문제가 많은 의료개혁안을 왜 인중보에서 국힘에서 그동안 찐보수였던 의사 집단을 적폐로 몰면서 고집하던지 의문입니다. 3월 27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보수 우세 지역이었던 강남과 해운대 등 텃밭이 흔들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의협 회장이 된 임현택 회장이 윤 대통령 경호원들의 입틀막이 되어 끌려가는 사진입니다. 거의 모든 의사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번 의정 전쟁은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 합니다. 윤 대통령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화 해주십시오. 이미 의대 배분이 끝나서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의료 폭망이 되면 의대 정원이 또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대화의 장에 의협 회장단, 대학 교수 협의회 회장단, 각 수련병원 의국장 단톡방에서 선정한 각 수련병원 대표, 각 대학교 학생 대표들을 한 번에 참여시킨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의정 협의체를 구성을 약속하셔서 필수 의료 각과를 대표할 수 있는 교수님, 전공의 대표, 정부 책임자, 환자 보호자 대표 등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 협의체에서 1년 동안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K의료가 폭망이 되어 긴 시간 후퇴해버리지 않도록 비록 1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역사의 길이 남을 정책을 입안해서 모두가 노력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도 세계 최고의 K의료를 계속 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칼 아래 의사들이 있고 그 피해가 수련병원의 어려움으로 결국 수련병원과 교수님들을 보고 있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같이 피해가 갈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고 소송에서 정부의 손이 들어진다면 이후 5년이란 힘든 전공의 신청은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신청은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 힘든 기간 동안 정부의 명령대로 노예처럼 행정조치에 따라 일을 할까요? 이는 미래에 저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지인들, 심지어 제 자신도 병들었을 때 지금의 세계 최고의 K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이 칼을 잡고 계시는 윤 대통령님, 이 칼을 놓으시고 수술 메스를 의사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긴 동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사태로 너무 의사들 미워하지 마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